130페이지 원소와 화합물부터 다시 정리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이제 요 단원을 이제 마무리할 거라서 요 책 그대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제가 그 2학기 교재에서 이제 광합성이 시작될 때 그거는 제가 뭐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제가 프린트로 할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요 교재를 가져오시고 요 교재로 우리가 마지막에 있는 이용까지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자, 일단은요 원자부터 보시면요,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물질이라는 거는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자들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가장 작은 단위가 원자예요.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근데 그 전에 원소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원소라는 건요, 원소를 원자에 대한 기본 성분, 성질을 따질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산소, 수소,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잖아요. 금, 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질 때 뭐 사가 여러 개, 그리고 사가 두 개, 뭐 배 두 개 이런 것보다는 사가의 성질, 그다음 배의 성질 뭐 이런 거 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성질을 따질 때는 원소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원소를 한번 보시면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면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면서 하나의 이제 성질을 따질 때 이제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뭐 수소의 성질은 가볍다, 그리고 산소의 성질은 불을 키게 하는 성질이 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금의 성질은 광택이라고 뭐 오래 보존이 된다. 뭐 구리는 전기가 작동한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성질을 따질 때 보통 성분과 어떤 성질을 따질 때는 원소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원소를 보시면요, 우리 이제 현재까지는 118가지, 정확하게 118가지가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거를 정리한 게 이제 뒤에 가시면 오늘 배울 이제 주기율표라는 거예요. 그걸 이따가 배울 거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120여 가지 중에서 90여 가지가 자연계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고요, 과학자들이. 나머지 20가지는 이제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핵분열, 핵융합 이런 것들로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다시 하겠지만 100여 가지가 금속으로 분류가 되고요, 또 20여 가지가 비금속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물질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합물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제 기본 입자가, 물질의 입자가 되는 게, 기본 입자가 되는 게 원자라고 했잖아요. 이 원자들이 합쳐진 걸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종류 이상의 원자가 모여졌다 돼 있고요. 보통 화합물을 하면은 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물은 H2O로 돼 있잖아요. H라는 수소 2개와 산소라는 1개로 구성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합쳐진 것들을 이제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으로만 분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깨트린다든지 뭐 녹인다든지 해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우리 앞에서 했던 용해도 차이라든지 밀도 차이라든지 끓는 점 차이, 이렇게 분리하는 건 물리적인 방법인 거고요. 뭐 화학적인 방법이란 거는 뭐 어떻게든 뭐 전기적인 방법이라든지 뭐 어떤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 같은 것도 잘 보시고요. 요 단어는 보통 이제 수행에서도 많이 이제 다루는 단어니까 개념 잘 정리해 두시고, 특히 얘 같은 걸 많이 보셔야 돼요, 수행 정리할 때는.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 같은 걸 보시면요,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구나, 메테인은 탄소와 수소로 되어 있구나,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라는 원자로 되어 있구나, 아세트산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원자나 혹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제 알 수 있고요. 요거 이제 뒤에 가서 오늘 이제 분자할 때 다시 배울 거니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원소 기호는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베르셀리우스라는 과학자가 정리한 거예요. 베르셀리우스, 요 사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우리한테는 이름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베르셀리우스 꼭 기억해 두시고, 요 사람이 정리를 했다, 아시겠죠? 오른쪽에 원소 기호의 변차를 보시면요, 최초로 원소 기호를 고안한 사람들은 연금술사예요. 중세 유럽에서 연금술이 활발했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뭐 금이라든지 뭔가 다른 마법과 같은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금술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요. 각자의 연구실에서, 각자의 가문에서 이제 각자만의 실험 방법으로 이제 실험을 하고 체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체계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체계화로 시킨 사람이 돌턴이라는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사람은 특징은 원 안에다가 기호를 표시했는데요. 그거를 조금 더, 돌턴 시대에는 이제 원소들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베르셀리우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른 중요한 게 아니고 베르셀리우스 이름은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기호를 구하는 사람이 베르셀리우스. 아시겠죠? 그리고 원소 기호의 기본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알파벳을 많이 쓰는데 이제 요거는 알파벳과 라틴어와 로마어, 그리스어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어쨌건 이제 A, B, C, D, F 그래서 알파벳을 많이 쓸 거예요. 쓰는데 항상 첫 자는 대문자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문자가 첫 자가 대문자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한 글자가 원칙이긴 해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만약에 H가 겹쳐 그러면은 이제 두 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첫 자는 대문자를 쓰고요. 두 번째는 소문자를 써요. 예를 들면은 수소다. 그럼 수소는 먼저 발견했으니까 H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헬륨이 나중에 또 발견이 됐잖아. 그러면은 수소도 H로 시작한 단어고 헬륨도 H로 시작한 단어이기 때문에 둘 다 H로 쓰는데 헬륨은 수소가 H를 먼저 써버렸으니까 얘는 H 다음에 E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첫 자는 대문자, 두 번째 자는 소문자. 그래서 최대 두 글자까지. 아시겠죠? 기본은 한 글자인데 최대 두 글자까지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알파벳으로 소문자. 첫 번째는 대문자, 두 번째는 소문자. 아시겠죠? 그리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를 한번 이제 쭉 보면서 다시 한번 외우실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시는 거예요. 뭐 특별한 기호가 있는 건 그 원리나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대부분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다 그냥 적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들은 우리가 외우잖아. 그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수소는 하이드로젠의 약자라서 H를 쓰고 그 다음에 붕소는요 B를 쓰고요. 플로리는 이제 F, 알루미늄은 AL, 그 다음에 염소는 CL, 클로륨의 약자예요. 망가니즈도 MN, 그 다음 스트론튬은 이제 SR, 바륨은 BA, 그 다음 헬륨은 지금 제가 이제 뭐 약간 한글처럼 들리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수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근데 뭐 헬륨이라든지 바륨, 스트론튬, 망가니즈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외래어예요. 아시겠죠? 그냥 그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헬륨은 He, 탄소는 C가 되겠고요. 이거는 카본의 약자예요. 네온, 그 다음에 규소, 이거는 실리콘의 약자예요. 그 다음에 아르곤, 그리고 철은 이제 페룸이라고 그랬죠. 라틴어에서 유래했고 Fe, 그 다음 납은요 Pb, 금은요 오름의 약자고 그 다음 Au라고 해요. 리튬, 그 다음에 질소는 나이트로젠의 약자예요. 그래서 N자를 쓰고요. 나트륨은 이제 NA인데 질소가 N을 썼기 때문에 나트륨은 N 다음에 소문자 A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보통 이제 유럽에서는 나트륨을 쓰고요.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나트륨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을 때 나트륨인데 미국에서는 소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트륨이라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나중에 이제 과학을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 있잖아요. 전공하고 뭐 실험실에 가고 대기업 연구소에 가고 싶다는 친구들은 소듐이라는 이름도 이제 나중에 듣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트륨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P가 되겠고요. 칼륨은 이제 K고 칼륨도 마찬가지. 유럽에서는 칼륨으로 먼저 이제 작성이 됐고 장명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포타슘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르게 써요. 구리는 Cu, 은은요 H가 되겠고요. 요거는 아르젠트의 약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수는 Hg가 되겠고요. 베릴륨은 Be, 산소는 O,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Mg, 황은 S, 그리고 칼슘은 Ca, 아연은 Zn, 아요딘은 I, 백금은 PT. 그래서 굉장히 많긴 한데 이것도 굉장히 사실은 적은 거예요. 적은데 우리 중등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외우셔도 충분히 시험 대비하는 데는 크게 직장은 없을 거고요. 문제집을 풀면서 나오는 몇 가지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어쨌건 요거를 알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원자, 분자, 이온까지도 다 해결이 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좀 지루하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중요한 거라서 계속 볼게요. 한 번만 더. 수소는 H고요. 붕소는 B고요. 플로린은 F고요. 알루미늄은 Al, 염소는 Cl, 망가니즈는 Mn, 스트론튬은 Sr, 바륨은 Ba, 헬륨은 He, 탄소는 C, 네온은 Ne, 규소는 Si, 아르곤은 Ar, 철은요 Fe, 납은 Pb, 금은 Au, 리튬은 Li, 질소는 N, 나트륨은 Na, 이는 P, 칼륨은 K, 구리 Cu, 은은 Ag, 수는 Hg, 베릴륨 Be, 산소 O, 마그네슘 Mg,
황은 S, 칼슘은 Ca, 아연은 Zn, 아이오딘은 I, 백금은 PT. 이게 한 32가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영어 단어 외우는 게 지금 한 200단어 정도 외우지 않나? 100에서 200단어씩 외우지 않나? 그치? 그거 생각하면 되게 적은 거니까. 물론 이제 이게 조금 라틴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잘 기억해 주시고, 네, 넘겨주시고요. 132페이지 요거 이따가 다시 한번 외우는 시간을 드릴게요. 화학식 돼 있는데, 화학식이라는 건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이제 앞에서 배웠던 기호와 원소가 몇 개씩 있는지를 정리한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자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 있고, 분자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 있고, 이온에 대해서 정리한 식이 있는데, 그걸 다 합쳐서 그냥 화학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에 대한 분자식은 이온식이라고 할 거고요, 분자에 대한 화학식은 분자식이라고 할 거고요, 원자에 대한 화학식은 원자식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그냥 합쳐서 그렇게 이제 화학식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면은 그거를 분자식이니 이온식이니 이런 식으로 정리하게 돼요. 그래서 물질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 화학식으로 정리하는 거고요. 다시 화학식은 뭐다? 원자의 종류와 수를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면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는 화학식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H2O가 있죠, 그죠? 이게 물이잖아. 물에 대한 분자식인데요. 수소가 2개 있고요. 그리고 산소가 1개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고안한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산소다. 우리 교재 이름이 O2잖아요. 그래서 교재 표면에 보면은 O2 이제 있을 거야. O2가 뭐예요? 산소가 2개로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산소 원자가 2개로 된 분자는 물질은 산소 기체가 되는 거고요. 수소 2개, 산소 1개로 된 기체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산화탄소다. 산소가 2개 있고 탄소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CO2라고 쓰죠. 산소, 이산화탄소는 초등학교도 다 배우는 기체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이산화탄소는 산소가 2개. 요때 이제 이렇게 이자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산소가 2개 있고 탄소가 1개 있는 기체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기호와 숫자로 표현한 게 화학식이에요. 보시면은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물에 다 산소들이 한두 개씩은 있는데 다른 물질이 됐잖아요. 왜냐하면 결합하는 원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게 화학식이에요. 어떤 물질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 자, 화학식을 나타내는 방법 첫 번째 보시면요.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를 원소 기호로 표시하고요. 두 번째는 원자의 수를, 자, 여기다가 밑줄 하세요. 원자의 수를 원소 기호의 오른쪽 아래 표시하는 거예요. 오른쪽 아래. 아시겠죠? 수학에서는 거듭 제곱을 나타낼 때 오른쪽 위쪽에다 나타내잖아요. 그죠? x제곱이다. a의 제곱이다. x의 제곱, y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제곱이다 할 때 오른쪽 위쪽에다가 거듭 제곱의 숫자를 나타냈잖아요. 과학에서는 오른쪽 아래쪽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 원자가 2개다. O2.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2개다. H2. 이런 식으로 오른쪽 아래에다가 쓰는 거예요. 헷갈리지 마시고, 수학은 위쪽이지만 과학에서는 아래쪽이에요.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예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O2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구공 표시 같은 거, 당구공 같은 공이 2개가 있잖아요. 보통 이거는 분자 모형이라고 하고요.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빨간 공으로 많이 표시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수소는 흰색 작은 공으로 표시해요. 왜냐면은 수소가 산소보다 좀 작기 때문에 그 크기로 표시하는 거고, 표시하고 이제 색깔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O 2개가 있다. 그러면 O2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는 산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작은 H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 모양을 보시고, 아, 얘가 물이구나, 얘가 산소구나 정도도 나중에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밑에 있는 3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3번에 우리가 원소 기호라든지 분자식, 화학식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그 입자 모양 있잖아요. 그 분자 모형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또 문제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의 입자 모양과 화학식을 볼게요.
수소는 뭐 들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수소는 기체들은 보통 항상 두 가지 이상의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H2라고 이제 우리 쓰시는 거고요.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가 뭐냐면 우리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빨간 약 있잖아요. 그게 과산화수소예요. 그래서 과산화수소가 이제 바르고 나면은 이제 뭐 보글보글하면서 이제 기체 같은 게 발생하잖아요. 그게 이제 산소인데 그런 것까지 배우실 거고 어쨌건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써요. H2O2. 아까 전에 물 같은 경우는 H2O였잖아요. 보시면은 수소 2개, 산소 1개가 되면은 물이 돼요. 근데 수소 2개, 산소 2개가 되면은 과산화수소라는 다른 물질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원자로 돼 있지만 원자의 그 결합하는 수가 다르니까 다른 물질이 됐죠.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 3학년 때 배워요. 어쨌건 수소, 과산화수소. 그래서 H2O는 물. 우리 앞에서 원소 기호도 외웠어야 됐지만 이제는 여기 있는 분자식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암모니아도 있는데요. 암모니아는 뭐냐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약간 그 찌린내 나잖아요. 그죠? 그 찌린내 나는 화장실에서 나는 그 특유의 독성 기체가 있는데 그게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소독 같은 거 할 때 보시면 암모니아 같은 냄새가 나나? 암모니아는 NH3라고 하고요. 암모니아.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우리 비료로 많이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CO2 이 산소 2개가 있어서 이산 그리고 탄소예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그리고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HCl인데요. 이게 이제 염산이라고 들어보셨죠? HCl에다가 물을 탄 게 이제 염산이에요. 염산이 어떠니? 염산 같은 거를 만약에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이제 화상이 있고 녹잖아요. 그죠? 굉장히 위험한 이제 성질을 가진 물질이에요. 그래서 HCl 같은 염화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메테인이라고 있죠. 보시면은 암모니아하고 메테인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CH4. 그래서 메테인은 메탄가스라고 하고요. 메탄가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탄가스는 그 메테인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가스 있잖아요. 가스. 그 천연가스의 주 원료가 되는 거, 연료의 그 기본이 되는 게 물질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또 어디에 있냐면은 소의 트림이나 방구 같은 거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늪지대 같은 데서 메테인 가스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냄새도 안 나고 이제 무색인데 연료로 많이 쓴다. 그리고 굉장히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기체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어쨌건 얘네가 지금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얘는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4개가 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질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고 틀려. 그리고 그림을 보셔도 좀 많이 헷갈리죠.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가운데 파란색 공을 중심으로 질소는 보통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발이 3개 있는 것처럼 표시가 돼요. 왜냐면 이제 질소를 중심으로 둘러쌀 때 가장 안정적인 게 이렇게 삼각 뿔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고,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탄소를 중심으로 공이 보시면은 이제 머리에도 있고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정사면체 구조예요. 이렇게. 분자가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건 그래서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죠. 4개가 붙을 때는 정사면체처럼 생긴 거고요. 3개가 붙을 때는 삼각뿔처럼 생긴 거예요. 그렇지? 어쨌건 모양이 다르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원소 기호부터 지금 분자 모형까지 분자식까지 해서 제가 한 5분 정도를 드릴 테니까 외워보세요.
단어장이라든지 뭐 포스트잇 같은 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써놓고 30여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리고 분자까지 하면 한 40여 개, 많아야 한 5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뭐 단어장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써놓고 뭐 책상 같은 데다가 딱 붙여놓고 포스트잇이다 그러면 딱 붙여놓으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씩 보시면서 읽으시면 뭐 한 몇 번만 읽어보시면 금방 외워지실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돼 있어야지 이제 우리 3학년 때 화학 반응식을 할 때 이걸 또 이제 반응식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3학년 때는 배우거든요. 그거를 잘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쨌건 뭐 수행이라든지 시험에서 이게 나오니까 당장 잘 기억해 주시고, 네, 이따가 다시 한번 외우도록 하고요. 그래서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교재에서 오른쪽에 날개 첫 번째 보시면 화학식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화학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거기 이제 쓰여 있기는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네, 화학식은 H2고 물질의 종류는 물이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와 그 다음에 원자의 수를 알 수 있다 돼 있잖아요. 만약에 화학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3H2다. 이런 무슨 뜻이냐면요. 요 분자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해요. 똑같이 개수, 수학에서도 우리 문자 앞에 있는 걸 개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수가 나타내는 건요. 물 분자가 3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말해요. 첫 번째 이제 앞에 큰 숫자가 있다. 그러면 물 분자가 3개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화학식을 통해서 처음에 알 수 있는 게 물질의 종류,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분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 혹은 물이라는 물질의 종류와 개수를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3이라는 거 안쪽에 H2O라는 거 하나만 보시면요. 하나의 분자 안에 수소가 2개, 산소가 하나가 구성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화학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물질은 어떤 원자와 어떤 원자들이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화학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건요. 그럼 지금 현재 물 분자가 3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물 입자가 3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총 원자로만 따지면요. 원자가 2개짜리가 3개가 있어. 그럼 곱해주는 거예요. 3 곱하기 2. 우리 개수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2에서 수소가 6개 있구나.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요. 3 곱하기 1에서 여기 지금 숫자가 없다는 거는 1개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3 곱하기 1에서 산소는 3개 있구나. 그러면 총 원자는 9개가 있구나 라고까지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화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요. 분자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분자의 개수를 알 수 있고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도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정리했다. 화학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원자의 구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풀어봤긴 했지만요. 각자 테스트 할 수 있는 책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풀어보세요. 되도록이면 책을 안 보고 한번 풀어보시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빈칸이 있다면은 책을 한번 해서 틀린 것들은 각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거는 오늘 뭐 특별히 외우지는 못했을 거니까 보면서 해줘도 돼요. 그렇죠? 어쨌건 쓰면서라도 좀 외우세요 지금. 다 외운 것 같아요. 다 했어? 뒤에까지? 본다? 이해는 안 했어요. 하세요. 인영이는 제가 채점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특별히 채점을 해줄게.
너무 잘했어. 어? 너무 잘했어. 왜 이건 안 했니? 혼자 하시는 거? 그건 어려워. 선택적이네. O3는 오전이에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보시고 이거는 H야 H. O2는 산소고요. O3는 이제 오존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분해됐다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대기층에서 오존이라는 층이 생기거든요. 오존층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직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는 이제 살균 능력이 있어서 오존방 뭐 이런 게 있나? 뭐 하여튼 살균 능력이 있고요. 대기층에서는 오존층이 이제 생기시면은 자외선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이제 광합성한 생물이 생기고 산소를 발생하면서 산소들이 모여가지고 대기에 오존층이 형성됐어요. 그러면서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아가지고 우리 생물들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오존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기체예요. 산소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소는 불을 켜는 성질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얘는 살균 능력이 있고 우리가 들이마시면 또 안 좋아 사실. 그래서 몸에는 좀 사실은 이 지상에서는 되게 안 좋은 기체이기도 해요. 대기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이 없게 느껴지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서 오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되게 위험한 기체거든요. 어쨌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같은 산소로 되어 있지만 두 개로 되면은 우리 몸에 좋은 산소, 유익한 산소가 되겠고 산소 세 개가 되면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오존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C는 오는 거예요. CO는 일산화탄소예요. 질소 N이에요. 제가 이따가 다 불러드릴게요. 이건 질소고요. 그 다음에 CO는 일산화탄소. CO2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잖아요. 이산화탄소, 그죠? 그래서 뭐 되게 심플하게 잘 직관적으로 지었어요. 잘 졌는지 모르겠지만 일산화탄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호흡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잖아요, 그지? 그리고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우리 다음에 배울 이제 광합성 때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로운 기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온실 기체라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 중에 하나고 일산화탄소는 되게 안 좋아요. 예, 뭐 가끔 뉴스에서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글램핑이라든지 뭐 캠핑이라든지 뭘 하다가 그다음에 뭐 뭐지 가스 누출 뭐 이렇게 어떤 이제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연탄 가스. 요즘 연탄 쓰진 않지만 그런 가스에 중독돼서 이제 죽는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산화탄소 때문인데 이제 산소가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해가지고 생기는 기체예요. 그래서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그 기구가 잘못돼가지고 생겼을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면요. 얘가 생기면은 우리가 산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우리 몸에 결합해가지고 산소를 전달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질식해서 죽겠지.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기체, 연탄 같은 데서 많이 발생해요. 아니면 뭐 캠핑 중에 뭐 난방 같은 걸 잘못해가지고 이런 기체가 생기기도 해요.
1분만 더 드리고 제가 같이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같이 한번 보면서 빈칸을 다시 한번 채워봅시다. 자, 첫 번째 24페이지 처음에 한번 보시고요. 플로리는 앞자를 따서 F해요. F. 붕소는 앞자 따서 마찬가지로 E고요. 원소 이름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이게 전부 좀 생소하죠. 이게 다 라틴어나 그리스어라서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영어랑 좀 달라서 좀 생소하게 보일 거예요. 플로리는 F, 붕소는 B가 되겠고요. 보론. E는요. 포스포러스 해서 P, 그 다음에 황은 서퍼 해서 S, 나트륨은 Na. 그 다음에 Na 할 때 N은 대문자, 소문자, 그리고 A는 소문자 A, 알겠죠? 칼륨은 K, 그 다음에 금은 AU를 쓰죠. AU. 그리고 오른쪽에 은은요 AG를 써요. AR이 아니야. AG가 되겠고요. 요거 이제 아르헨티나가 원래 이제 아르헨티나가 유래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헨티나잖아요. 요게 G자가 스페인어에서는 H로 이제 발음을 해요.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원래는 아르헨티나예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아르젠트 은에서 유래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이 식민지로 만든 나라가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인데 그래서 거기 이제 주된 이제 국민 구성이 인종 구성이 백인들이잖아요. 어쨌건 거기 은광산이 많아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아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은의 나라가 되겠지. 그래서 AG라고 해요. 오른쪽에 은은 다시 위쪽에 철은요 FE가 되겠고요. 베릴륨은 BE, 납은 PB예요. 가운데 있는 B를 따가지고 PB예요. 무조건 두 번째 있는 걸 따는 게 아니고 두 번째를 딸 수도 있고 가운데 있는 걸 딸 수도 있고 각자들이 좀 특이하게 분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잘 쉽게 이제 알 수 있도록 이제 따는 거예요. 그래서 PB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규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이제 실리콘이 뭐예요? 이제 반도체 주 원료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 모래에 있는 어떤 특정 성분이 이제 반도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소 SI가 되겠고요. 마그네슘은 Mg예요. 그리고 칼슘은 CA. 칼륨하고 칼슘이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칼륨은 K, 칼슘은 CA. 그리고 헬륨은 HE, 리튬은 Li, 베릴륨은 Be, 네온은 Ne, 나트륨은 Na, 알루미늄은 Al, 그 다음에 아르곤은 Ar, 구리는 Cu, 아이오딘은 I. 수소는 H, 탄소는 C, 산소는 O, 이는 P, 칼륨은 K라고 그랬죠? 네, 붕소는 B, 질소는 N, 플로린은 F, 황은 S, 아이오딘은 I. 마그네슘은 Mg, 규소는 Si, 철은 Fe, 은은 A, G, 금은 AU, 금하고 은도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알루미늄 Al, 염소는 Cl, 아연은 Zn, 망가니즈는 Mn, 그 다음에 납은 Pb. 자, 25페이지 이제 분자인데요. 분자식 같은 경우는 그대로 쓰면 돼요. H가 두 개 있으면 H2, 그죠? 여기 H2, 그 다음에 암모니아 NH3 있죠? NH3 암모니아 헷갈린다 그랬죠? NH3 그 다음에 O2는 O 두 개 이렇게 O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숫자는 항상 오른쪽 아래쪽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O가 3개 있죠. O죠. O3, 오존이에요.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H2O 물이 되겠고요. 비읍은 이제 H2O2, 아까 전에 과산화수소 있었죠. 네. 자, 기억은 어떻게 표시하느냐? O2가 3개가 있죠. 그러면은 3, O2가 되겠죠. O2가 3개 있다. 앞에 개수로 표시한다고 알겠죠? 큰 숫자. 니은은요, HCl이 2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염화수소가 2개가 있다. 염화수소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CO, 요거는 뭐 일산화탄소네요. 그리고 리을은요, 이산화탄소가 2개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CO2가 2개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미음은요, CH4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개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유제 3번은요, 수소는 H2, 산소는 O2, 질소는 N2. 질소는 원소나 원자로 표현할 때는 N이 되겠고요. 질소 기체를 표현할 때는 N2가 돼요. 그래서 질소 지금 분자라고 했으니까 N2, 염화수소는 HCl, 암모니아는 NH3, 에테인은 CH4. 얘랑 잘 기억해 주세요. 이제 헷갈리니까. 분자식의 이름 H2O는 물, 그 다음에 H2O2는 과산화수소, O2는 산소, O3는 오존, CO는 일산화탄소, CO2는 이산화탄소. 자, 다시 이제 27페이지 보면요. 자, 질소는요, N이죠. 나트륨 Na, 네온은 Ne, 붕소는 B, 바륨은 Ba, 베릴륨은 Be. 수소 아시죠? 이제 H, 탄소는 C, 산소는 O, E는 P, 칼륨은 K, 알루미늄은 Al, 염소는 Cl, 수는 Hg. 수는 많이 헷갈려요. Hg. 그 다음에 구리는 Cu, 칼슘은 Ca. 3번의 C는 탄소고요. N은 질소, F는 플루오린. 이름이 좀 어렵죠? 플루오린. S는 황이고요. I는 아이오딘. 예전에는 요오드라고 불렀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오딘. Mg는 마그네슘, SI는 규소, FE는 철, AG는 은, AU는 금. AG, AU 헷갈리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수소 H가 이제 분자죠. 수소는 H2라고 쓰셔야 돼요. 문제를 보시고 원자면은 H 하나만 쓰는 거고요. 분자면은 이제 수소 기체니까 H2. 그 다음에 산소는 O2. 밑으로 내려갈게요. 일산화탄소는 CO. 그리고 물은 H2O. 그리고 암모니아는요 NH3. 그리고 염화수소는요 HCl. 그리고 오존은 O3. 이산화탄소는 CO2. 과산화수소는요 H2O2. 메테인은요 CH4. 자, 2번 분자 모형 이제 그냥 발로 해도 되겠죠? ECO. 일산화탄소가 2개 있다. ECO.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산화탄소죠. 이거는 CO2. 한 개는 따로 숫자를 쓰지 않아요. 이런 생략. 이것은요 H2가 3개 있죠. 그래서 3H2. 3H2. 그 다음에 이제 H2O2가 2개, H2O2가 2개, 2H2O2 이렇게. 3번은요 O2 분자라고 했으니까 산소. 밑으로 내려갈게요. HCl은 염화수소, CH4는요 메테인, H2O는 물, CO는요 일산화탄소, O3는요 오존, NH3는요 암모니아, H2는요 수소, H2O2 과산화수소, CO2 이산화탄소. 네. 꼭 외우시고요. 어디 교재에서 133페이지에 있는
개념만 풀고 쉴게요. 6번, 7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물질의 종류는 이산화탄소가 되겠죠. 이산화탄소.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종류는요, 두 종류예요, 그죠? 뭐가 있죠? 탄소랑 산소. 탄소, 산소.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원자의 총수는요, 원자의 총수는 세 가지예요. 세 개예요, 세 개. 가지가 아니고. 왜냐? 탄소 한 개, 탄소 C죠. 그 다음에 O, 산소가 2잖아. 두 개. 합쳐서 세 개. 그래서 원자의 총수로 따지면은 세 개. 됐죠? 자, 7번에 물은요, 이제 분자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뭐 빨간 공,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큰 공, 이 공은 산소다. 조그만 공은 뭐 수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하고 이렇게 문제가 주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분자 모형을 그리거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물 같은 경우는 니은이 되겠죠. 그래서 산소라는 큰 공에 이제 이렇게 뭐 손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은 2번이죠. H2O. 질소는 이제 똑같은 원자들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란색 공으로 보통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디귿이 되겠고 1번이에요. N2. 염화수소는 큰 공, 작은 공 해서 HCl 기억이 되겠고요. 3번이에요. 네, 25분까지 쉬었다가 우리 뒤에 이제 좀 나갈게요.